YTN을 인수한 유진기업이 궁금해서 유진기업의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98.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5.6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업종의 특성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유진기업은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약간의 건설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4,91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1.1%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6%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이고요. 스루프 관점에서는 약간의 이익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므로 매출 총이익이 66.2% 크게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28.8%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서 180.9%니까 18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6%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312억 원으로서 5%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크게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다라고 반대적으로도 인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좀 더 분석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26.1%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3.9%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11.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14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198.8%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6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재고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억 6,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좀 소폭의 감소죠. 전년도에는 28억 6,900만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재고자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용지로서 9억 2,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금액상으로는 349억 8,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CAI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 손익의 차이가 좀 좁혀진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MC와 OE로 디커플링을 하는 것으로서 스루풋 회계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회사는 ABC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이름으로 ABC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품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원재료가 한 2천억, 그 다음에 상품이 한 1,470억 정도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재고자산의 이걸 MC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그러는데 3,312억 원으로서 5.2%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일반 그 원가 회계를 하는 기업들은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표준적 기술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A에다가 재고자산의 변동을 쓰고 두 번째 B에는 원재료의 사용액 또는 매입액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그 ABC가 출고액인지 매입액인지 불분명합니다. 어, 이런 방식은 현재 원가회계 표준적 기술 방법을 부인하는 방법이고, 이 의도가 뭔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르폿 관점으로 제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출고액으로 간주코자 합니다. 어차피 그 MC 그 매출원가의 재료비라는 것은 가공비가 배부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출고액 그 관점으로 간주코자 합니다. 운영비용은 그 11.8%가 증가했고요. 이그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900억 나왔습니다. 금액상 5.5%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의 비율로서는 그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0.2%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 재료 비율이 좀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으로도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했구나라고 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총 제조 비용은 전통적인 그 매출원가 산출 방식을 역산해서 풀이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재 비용의 갭이 있고요. 요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갭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요것을 별도로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최종적으로 이 검증이 됩니다. 작년도에 투자 부동산에 있던 그 토지를 재고자산 영업용 용지로 대체를 한 게 한 17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건설업종이나 이게 레미콘 업종 이런 데서는 향후에 그 레미콘 공장 부지라든지 또는 뭐 건설업을 하는 데는 또 그렇겠지만은 아직은 직접적인 그 사업이 안 들어간 목적이 있는 것은 투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고자산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분히 일어나는데, 어찌 보면은 민간인들도 다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기업들도 부동산 투기를 아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338억 원이 집행이 돼서 2.1% 금액 증가했고, 직원 수가 9명 증가했는데 연말 평균 임금은 9,710만 원꼴로 예측이 됩니다. 전년보다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당 9,700만 원 선이면은 거의 뭐 이 정도도 대기업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유진기업이 레미콘 회사라서 중견 기업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높은 임금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반비가 12%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가 6.4%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넘어와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재산 회전율이 전년도 63회전에서 95.6회전으로 매우 높게 상승을 했고, 실업률도 이 3.89%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다 상승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4.8%로 1.5%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JP 모건의
그 발언에 의해 가지고 이자 보상 배율 요것이 이제 좀 나왔길래 요것도 좀 추가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눈 거예요. 이 지급이자가 나가는 거를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부담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요게 그냥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그 이자를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전년도에 136.7%뿐이 안 됐는데 올해는 442.1%가 됐습니다. 어, 그냥 배율이라고 그러지만은 퍼센테이지 아니더라도 4.4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금 버퍼율은 11.7%로서 아니 보수적인 안전 기준으로는 그 50%를 가정하는데 대금의 그 매출 채권의 대금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거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은 1.9%로서 1.2% 상승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이 투명 가정 추론에 대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한 건데 요 양식은 분식회계 할 때 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현재 투명하다고 가정이 되죠. 투명한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질은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재고 유연율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방법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 것이 맞다 그러면은 투명한 것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된다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내용 재고 흐름 데이터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A로 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도 여기서 지금 유증기업이 좀 틀었죠.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 또 좀 불투명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를 하는데 2023년도는 단순 평균으로 12.6%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시멘트, 자갈, 모래 다 그 시멘트 가격 올랐다고 우리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는 친절하게 매입 비중을 각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은 가중 평균을 계산하면은 12.4% 단순 평균하고 그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2.4%가 됐습니다. 단순 평균의 변동은 변동률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것이고 가중 평균은 이 매입 비중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이제 가중 평균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11%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판매 가격을 기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판매 가격이 이 판매 가격 인상보다 이 원재료 가격이 추가로 더 상승했으니까 반대로 인식을 한다 그래도 원재료 가격은 결국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 입증 추론은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근데 수량으로는 직접 감사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 분석할 때 이제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 원가하고 이 납품 가격을 승인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번 알기 쉽게 만들어 본 표인데요. 원재료 가중 평균이 올랐다 하더라도 제조 원가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하면은 이 가격 상승 압박률이 9.8%고 가공비 변동률도 좋다.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임금도 오르고 또 각종 물가가 인플레 됐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한다. 근데 이제 그 가격 상승률이 0.2%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원가 비율상으로도 21.4%뿐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소점 한 자리로는 이제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가격을 올리려면은 9.8%가 최소 인상 요인이 되겠는데 11% 올렸으니까 더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 가격을 이 10월, 9월 중에 올렸다고 해서 2년 사이에 너무 올렸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네들도 역시 가격을 올려서 더 이익을 보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돈 낱말한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시멘트 업종이 그 뭐 이렇게 크게 그 유명한 에, 그런 업종도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시멘트를 만드는데 원료로서 유연탄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LNG로 태우고 그럴 수준이 안 되죠. 그 이 싼 거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석탄이 그 좀 그나마 싼 거니까 그거를 그래서 보통 시멘트 공장들은 그 외지에 있게 되죠. 그 뭐 레미콘 공장도 좀 그러긴 합니다. 분진 발생 이런 등등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소각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생활 폐기물 중에서도 그 소각 가능한 쓰레기들을 다 가져가서 원료 대용으로 그걸 태운다. 그게 이제 열을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멘트 만드는 데 쓴다고 해서 시멘트가 오히려 그 생활 쓰레기를 그 처리하는데 소각장만큼이나 소각장은 그냥 소각해서 그 태워버리는 거로 끝나는 건데 시멘트는 그게 또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각장보다도 시멘트 공장이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는 또 그 좋은 공장이다. 그러니까 뭐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공장을 세울 수 없지만은 어찌 생각하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국가 환경에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된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이 그 이 전 지방자치 단체마다 발생지 처리 소각장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시멘트 회사나 또 그 이 정해진 외지에 정해진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기왕에 유진기업이 이런 YTN 같은 데를 인수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 언론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답답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원가 회계 기준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뭐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단순 두 배를 해보는 겁니다. 그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는 생각이죠. 다만 여기에서 반영하는 것은 재고의 증감액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거를 납품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레미콘 뭐 한 차당이든 어떻게 하든 98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55,686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게 계획보다는 조금 작게 나오니까 1%만이라도 더 매출을 더 해보자 그러면은 한 9,800 요거를 뭐 98만 9,8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재고를 4% 증가한다 그러면은 매출을 더 안 일으켜도 한 5만 6천 원 남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1조 원이 좀 안 넘을 것 같은데 레미콘 회사가 1조 원이라면 그래도 큰 기업이죠. 그리고 유진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레미콘 회사의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동양이라든지 또 동양 레미콘이라는 데도 어디 차가 지나간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유진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루프 패러다임으로도 그 예측해 본 것은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어, 그 이것도 이제 판매 단가라고 한다면은 98만 원에 판매하게 되면은 스루펫은 55,917원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재고 회전율을 그 실적보다도 4.6% 정도 재고 회전을 더 해보자 매출을 더 증가시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0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1조 원을 넘어서서 이걸 그 100만 원 단위로 다소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한 706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재고 감소하고는 전혀 그 스루풋은 무관합니다. 재고 증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단가가 똑같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이제 틀리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예측되는 것은 높은 재고 회전율과 WCI의 증감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아까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을 반영을 안 했는데 그 원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진 기업은 전통적인 원가 계산에 재고자산의 변동을 매출원가 산식을 여기도 좀 부인하는 거 아닌가. 어저께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비상장 기업을 분석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출원가 산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루프 정신이 조금씩 나는 맥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속으로 은근히 기뻐는 합니다. 음, 그렇죠.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 성격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원가 회계 용어로 자기네들이 표현을 해보려니까 각자 이상하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스루풋 회계가 원가 회계를 대체할 날이 오기를 저는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것은 그 원가 회계와 그 스루풋 회계의 차이점을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와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 이렇게 통계적인 내용을 4분면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번 조금이라도 그 재고가 그 감소했으니까 예가가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똑같이 나왔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재고 회전율과 WCA 증감액이 미비하고 또한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반영을 안 한 것 같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원인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에, 그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반영을 안 한 게 더 중요한 요인이고 스루프 관점으로 결산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물론 원가 회계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미완성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형적인 그 가공비가 배부된 그런 것도 좀 들어갈 거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그 줄거리로 봐서는 매출원가 계산을 할 때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반영을 안 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느낌이 아니고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는 3,520원으로서 이 연초보다 125원 내려갔고 장부 가격 대비 24%밖에는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많이 뭐 잘 나가는 업종들은 아니지만은 건전한 기업인 것은 맞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지 이익 배당이 좀 적어서 그러기도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좀 그 주가는 이런 기업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주식 수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선 씨가 그 890만 주인데 자기 주식을 또 870만 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창수 씨라고 뭐 자재분 같은데 6.85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혈연 관계는 안 따져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한 그 관계기업이나 관계기업에서 반대로 유진 기업이 투자한 그 유진 투자증권에서 반대로 또 역으로 그 이 유진 기업 주식을 또 그 보유하고 있는 거로 따진다면은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이상 없는 50% 이상은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영권은 안정한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이상 유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뭐 매출 원가 산식, 원가 회계의 그 매출 원가 산식에 반항하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게 저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뭐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스루프 쪽에서도 재고 회전율이 52회전이 넘기면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돌아가도 실질적으로 재고 증감액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므로 굳이 복잡한 재정원가를 계속 할 거냐? 일일 손익계산서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는 뭐 달 월간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재고자산 평가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재정원가란 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일로 나오게 하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를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루프 회계로 하면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스루프 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가 회계가 이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스루프 회계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물론 그 미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유대인 그 골드랩 박사를 통해서 발생된 것도 한번 방송을 해드린 게 있죠. 현재로서는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골드랩 박사도 이거는 세력 싸움이지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